특히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꼭 아침에 눈부심을 느끼고 햇빛을 받으셔야 잠을 잘 수 있는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기호 처방전의 이기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 역시 불면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좀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 불면증 그 자체로는 우리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우리도 많은 경우에 잠을 잘 못 자서 다음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지만 잠을 못 잤다고 해도 다음날 노는 것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했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불면증, 어떻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잘 자고 어떤 사람은 잘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나 사망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사람이 잠을 잘 자고 조기에 각성을 하고 수면 유지를 잘 못하고 뭐 이런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지금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그냥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속에 있는 영양소 내지는 호르몬의 패턴, 이런 것들, 그로 인한 결과적인 대사 패턴, 네, 그것들이 수면 패턴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곰을 생각을 해보면 곰이 이제 겨울잠을 잘 때는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 깰 때는 뭐 이제 얘가 이제 막 엄청 깨져, 이제 뭐 심하게 깨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은 병이고 깬 곰은 병이 아니냐?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곰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곰으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사람으로 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시인으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번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동굴 생활을 하면서 사냥간 무리를 기다리면서 활동이 좀 활발하지 않고 그냥 동굴 내에 계속 이렇게 약간 어두침침한 곳에 있는 거죠. 낮인지 밤인지 낮과 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대사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요. 네. 반면에 이 낮에는 햇빛 아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고 밤이 되면은 그냥 집에 돌아와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골아 떨어져서 자는, 이렇게 낮밤의 패턴이 확실한 그런 원시인, 그런 패턴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 말이죠. 자, 만약에 후자, 그러니까 낮에는 막 사냥하고 햇빛 받으면서 막 뛰어다니다가 밤이 되면 골아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라면은 아마 너무너무 뭐 낮밤이 확실해서 자지마 해도 골아 떨어져서 잤을 거예요. 예. 전자,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만 계속 생활하는 패턴이 잘 생각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잘 구별이 안 됐겠죠? 계속 동굴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아침에 피크가 돼서 밤으로 쭉 떨어지는 바이오 리듬이 정상이라면, 이렇게 동굴 생활을 하는 사람의 패턴은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아니고 약간 저녁. 네. 이런 식의 패턴을 구성을 했었을 거예요. 반면에 후자, 그러니까 막 사냥을 하고 이런 사람의 패턴은 말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하루의 바이오리듬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저녁 패턴, 이런 동굴 생활 패턴은요, 보세요. 아침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아우 나 이거 뭐 힘이 빠지네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낮에도 저녁이니까 낮에도 뭔가 좀 처지고 기운이 없겠죠. 자, 저녁이 드디어 저녁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녁에 좀 활발한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상사로 있으면 골치 아프죠. 막 저녁마다 회식하자 그러고 막 술 마시자 그러고 막. 밤에는 밤이 돼야 되는데 밤에도 또 저녁이니까 밤에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냥 하루가 전부 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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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이런 패턴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전자던, 후자던, 둘 다 수명에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불면증 자체가 무슨 병이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잠을 재우도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현재의 내 수면 패턴 때문에 낮에 좀 기운이 없고 낮에 좀 피곤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낮에 사이클을 높이는 쪽으로 이 치료의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밤에 재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라앉아 있는 이 아침과 낮의 대사 패턴을 올려서 정상적인 약간 사냥 모드의 대사 패턴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들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요, 꼭 필요한 것은 낮에는요, 꼭 운동을 해라라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눈부심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침이나 낮이 아침이고 낮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정상적으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대사가 아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해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정면으로 보지 않아도 눈부심을 느끼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야 자꾸 우리 몸에서 낮이구나 라고 신호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햇빛을 좀 직접 피부에 닿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 많이 아실 텐데 이 비타민 D가 뼈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D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내주는 신호 역할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기운을 좀 높이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영양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영양제는 언제 드셔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B군,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엔자임 Q10, 또 갑상선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셀레늄, 네, 또 뭐 우리가 흔히들 먹는 거죠. 뭐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홍삼, 이렇게 신진대사를 높이고 기력을 높이는 영양소들은 특히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꼭 아침에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눈부심을 느끼고 햇빛을 받으셔야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밤 사이클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야 자지마 해도 잠을 잘 수 있는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밤에는 반대로 밤중의 패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드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우유에서 기원한 그런 영양소 추출물들 내지는 뭐 우리 기억력 개선에 좋다고 요즘에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또 뭐 카페인을 뺀 녹차 추출물, 뭐 태아닌 뭐 이런 성분들, 이런 것들은 한밤중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참고로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이 비타민 D 수치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를 먹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주무시기 직전에 드셔야 됩니다. 자, 제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낮을 낮처럼, 아침을 아침처럼 만드는 것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불면증 그 자체는 병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현재 나의 호르몬 패턴, 현재 나의 영양소 패턴에 어쩌면 내 몸이 적응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적응해야만 하는 호르몬 상태인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처방전의 이기호였습니다.